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건설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열한 강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동양철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열한 강판이 어떻게 가격이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여러 강판의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23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3년 실적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강업종이다 보니까 철강 업황이 안 좋음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동양철강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사업용, 그리고 가스나 석유 배관용 관관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의 특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관광업은요 바로 산업 중간재입니다. 중간재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석유화학, 그리고 섬유, 제지, 자동차,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수요처가 좀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건설 경기, 그리고 SOC 투자 등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철강업보다는 원재료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 원재료인 바로 열연 강판에 따라서 수익이 좀 변동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열연강판의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열연강판이 좀 간단히 좀 올랐다가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연강판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동양철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철강 업계가 가격 인상을 총력전을 하면서 물건의 곳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료 가격 부담 때문에 이런 판재료 제조 업계는 가격 인상을 연이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등 국내 고로사들은 이렇게 2월 열 간합 연간판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을 하는데요. 이 기초소재인 열연만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다른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열연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 동양철 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 제조업계도 2월에 이 제품 가격을 추가 인상을 하면서 유통 가격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원료 가격이 좀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에 좀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동양철간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강판의 가격을 상승을 함에 따라서 동양철간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양철간도 가격을 인상을 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을 인상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3년 실적을 보시면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실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3%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런 10억 7,500만원 이렇게 적자를 전환하면서 적자를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제가 지켜봐야 될 것이 국내외 거래처를 좀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양철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철강 시장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가 됐고요.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외형 확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양철강에 살펴봤으니 차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요.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철강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 가격대가 739원 이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715원대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탈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대를 받았던 850원대 이 부근대를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형성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전환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동양철강의 실적 그리고 업황의 특성에 따른 저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어떠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